안녕하세요. 원석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수칙 중 5번째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6번째부터 다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우울증을 예방하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수칙 중 그 6번째는 누구라도 칭찬한다입니다. 내가 우울한 건데 내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고 남을 칭찬하라고? 물론 누구라도 라고 써 있으니까 그 누구는 내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선 그걸 의미하는 것 같진 않아요. 누구라도 칭찬한다라는 수칙에서는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칭찬하는 만큼 내게 자신이 생기고 결국 그 칭찬이 내게 돌아온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상대방에서 칭찬할 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칭찬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거랑은 다른 거죠. 내가 남을 부러워할 때는 비교의식이 작동되어 상대방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거나 상대방은 가진 것 같고 나는 못 가진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상대방을 칭찬할 때는 곧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줄 때는 나의 자존감도 함께 높아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상대방을 한번 칭찬해보세요. 부러워하는 거 말고 칭찬이요. 그럼 그 칭찬을 받은 그 상대방은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에이, 무슨 말씀이세요? 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것만 뛰어나지만 님은 더 잘하시는 게 많잖아요 등이요. 이런 칭찬은 곧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게 될 겁니다. 칭찬은 꼭 부메랑 같네요. 던진 수만큼 던진 크기만큼 나한테 돌아올 거니까요. 그러니까 진심 어린 칭찬을 더 많이 해보세요. 7번째는 약속 시간에 여유 있게 가서 기다린다 입니다. 약속 시간 얘기를 하니까 저의 과거가 떠오르는데요. 전 정말 약속을 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7시가 약속이면 7시 넘어서 출발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많이 힘들어했어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없던 시절에요. 그랬던 저의 약속 개념은 군대에서 한번 바뀐 것 같고요.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입사 동기를 통해 약속 시간보다 일찍 가는 것에 대한 유익을 배운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약속 시간보다 적게는 30분, 멀리 이동할 때는 1시간 이상도 일찍 가곤 했습니다. 매일 출근 시간마다 30분씩 일찍 도착을 하고요. 커피를 한 잔 마십니다. 치열했던 출근 시간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자기 자리를 둘러보고 그날 무슨 일이 있을지를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동료들을 맞이하곤 했죠. 출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한 모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주변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건 무사하고 헐떡이는 호흡을 가다듬을 시간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먼저 와서 필요한 것을 처리하기도 하고 늦게 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니까 사람들로 칭찬을 받게 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일찍 출근하는 직원을 부려먹는 못된 상사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적용하세요. 꼭 출근을 일찍 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약속 시간에 여유 있게 도착하는 습관으로 여유와 신용 둘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약속과 시간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많은데 다른 콘텐츠에서 제가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는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짓는다 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고 웃어서 행복한 거다라는 말은 이미 너무 유명하죠. 하지만 유명해서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실천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안 웃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한번 웃어보시겠어요?
여건이 된다면 소리를 내서 한번 웃어보세요. 하하하하. 입으로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눈과 광대가 함께 웃어야 돼요. 그러면 무거웠던 머리가 혹은 다쳤던 머리가 가벼워지고 열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우울한 마음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정신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수칙 중 9번째는 원칙대로 정직하게 산다입니다. 원칙과 정직, 그리고 우울한 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지만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들을 어겼을 때 나를 향한 죄책감과 실망감은 때론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생각보다 크게 작용을 합니다. 왠지 자신이 없게 되고 왠지 감추고 싶어지게 되죠. 심하면 다 때려치고 그냥 다 놓아버리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에이, 어긴 김에 안 할란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거짓말은 더 그렇죠. 죄책감이 더 큽니다.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양심을 팔아서 우기고 버텨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은 하지 말자고요. 차라리 거짓말이었다고 빨리 인정해버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대망의 10번째는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입니다. 포인트는 때로는 이겠죠. 늘 손해보면 어떻게 살아요? 가끔씩은 작은 손해에 집착하여 너무 아등바등 살지 말자는 겁니다.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세요. 큰 손해에는 오히려 대범하고 작은 손해에 쪼잔하게 굴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작은 손해 혹은 조금 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때로는 그냥 손해를 좀 보더라도 편안한 마음을 선택해보세요. 치열하게 지켜낸 작은 이익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발표한 정신건강을 지키는 10가지 수칙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친한 사람들과 만나 얘기하는 것 등도 우울한 마음이 들 때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보세요. 세상에 우울한 마음이 한 번도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것을 없애는 게 불가능하다면 잘 예방하고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 우울한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우울한 마음을 잘 예방하고 잘 극복하는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석현이었습니다.